안녕하십니까, 최대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K랩 프로그램 개정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22년 최대리 전산세무 2급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각 부분별로 변경된 사항과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전체 개정된 사항을 실습을 통해서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개정자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최대리 전산세무회계에 전체 글 보기 클릭하시고 여기에 공지로 있는 2023년 개정자료를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PDF 문서가 생깁니다. 22년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4월 달부터 개정된 세법으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327페이지면 이게 재무회계의 내용들은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화면이 해상도가 좀 커졌네요. 1280에 820으로 화면이 좀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화면이 많이 길어졌죠. 나머지 재무회계 쪽에서 바뀐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자율이 2.9%로 변경됐다고 그랬죠. 종전에 이자율이 1.2%였는데 이제 기본값으로 여기가 2.9%부터 시작한다. 시험에서는 2.9%를 적용할 것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 없습니다. 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좀 많이 커지겠죠. 그 정도. 그 다음에 342페이지에 의제매입세 공제 중에서 한도가 50%로 상향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것도 뭐 우리가 계산을 구조를 다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종전에 여기가 한도율이 40%였는데 이게 이제 50%로 상향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작업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예제에 있는 것도 이제 금액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1년 기준으로 하는 것도 50% 바뀌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상에 이 공제 계산 대상 금액이 40%가 아니라 50%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보면 부가세 신고서 화면 중에서 1, 3, 7, 5 크게 바뀐 거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데 여기 가산세 중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미제출 과다 기재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추가됐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에서 그다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칭이 여기 전자신고인데 고지까지 붙었다. 이건 더더욱 중요하지 않고 똑같이 그냥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하면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의제매입 바뀌었고 뭐 나머지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464페이지에 보면 자녀라는 난 7세에서 8세로 바뀌었다. 이제 사원 등록 눌러보면 여기 부양가족 탭에 보면 종전에 자녀 세액 공제가 7세 이상이었는데 이제 8세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8세로 바꾸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식비가 급여 자료 입력하다 보면 공제 항목 중에 비과세 항목 중에 원래 식비가 월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개정이 됐다라는 얘기. 요거는 이번 시험에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얘기인데 요 얘기입니다. 요거를 개정됐다고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저랑 공부해 보셨으면 여기에 지급되는 총 지급액에 뭐가 빠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이거거든요. 급여자료 입력하다 보면 그때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이하의 비과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뭐 일촉즉비도 마찬가지고 종전에 여기가 비과세 식대 10만 원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식대를 20만 원으로 비과세를 올리면서 제출 제외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세는 제출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급여자료 입력해 보면 여기가
10대가 비과세 된다 하더라도 제출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총 지급액이 늘어난다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의 작성 방식이 아주 많이 바뀌어서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연금, 연금저축, 월세. 여기 연금저축하고 월세 등은 별도로 다 따로 했고, 기부금, 의료비 따로 했고, 신용카드, 교육비를 별도로 여기서 다 입력했었다가 이제 모두 다 바뀌었다. 그래서 교재 전체의 내용을 모두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 가장 뒷부분에서 데이터 설치해 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 중에 크게 뭐 바뀐 건 없는데 비실명 이자 배당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45%로 바뀌었다는 거 객관식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 사업소득의 이 고가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으로 올랐다는 거,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원천징수 이자율 비실명 이자 45%, 비실명 배당 45%,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내용을 보시면 22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체를 다 보여드렸는데, 22년 교재와 다른 거는 프로그램의 구성도 다르지만 자격시험을 공부하시는데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한도 계산하는 계산 구조 이런 거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좀 더 시험 위주로 했고, 프로그램 사용 방법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비 중에서 추가된 거 하나,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그거 빼고 뭐 나머지 다른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기 좋게 좀 요약 정리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보시고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새로운 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좀 심플하게 시험과 관련돼서만. 그리고 메뉴 설명 들어있고, 이 메뉴 설명을 따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 예전에 법정 기부금이라는 거를 특례 기부금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을 일반 기부금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나머지 신용카드도 있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본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해드릴 거 정리해드렸고, 그리고 필수 암기사항도 있던 거 그대로고, 주택 이제 배열 자체를 주택과 관련된 것만 다 뒤로 따라서 모아서 다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본서에 없는 것이 있는 건 아니고, 불필요한 거 다 제거하고 이렇게 소득명세 태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제로 요 바뀐 메뉴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여러분이 데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 문제 3개만 풀어보면 이 메뉴를 다 숙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본서에 있는 문제들인데 이제는 기능들이 좀 달라져서 데이터 자체에 주민등록번호가 찍혀 있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연습 문제에 데이터를 직접 설치해서 한번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는 네이버 카페에 가셔가지고 어디 걸 다운받으시면 되냐면 여기 데이터 자료실에 23년 전산세무 2급 실기필기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가 23년으로 된 데이터니까 이걸 설치하셔서 깔아놔야 저처럼 2005번을 가지고 실제 이제 시험은 이렇게 볼 거니까 여러분 23년부터 요거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데이터를 설치하는 걸 설명드려야 되나? 다 아시겠죠? 요거 다운받고 내 PC에 저장하시고 해서 압축을 푼 다음에 그 데이터를, 압축 푸른 데이터를 여기 C 드라이브에 K랩 데이터베이스 K랩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고 회사 등록 메뉴에 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일반 연평 아니구나. 여기 회사 등록에 가서 데이터 설치하고 복사해서 넣고 여기다 회사 코드 재생성 눌러주시면 이제 회사가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로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를 2005번을 선택하시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푸실 때 증빙을 일일이 다 제시하기 곤란하니까 모두 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사원 102번 이대리 여성분인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고 이제 이 대리가 모두 공제받는다. 그다음에 작업을 하실 때는 전근무지가 있으면 이 작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하고 이거 뭐 하지 말고 일단 제일 먼저 소득 명세가 전근무지가 있으면 이걸 먼저 쳐야 돼. 그래야 전근무제하고 단근무제가 합쳐져서 자동으로 여기서 이 공제 금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넣어놓고 나중에 이거 늘리면 또 바뀌긴 하겠지만 전근무제가 있으면 소득 명세를 제일 먼저 없으니까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물 다 보면 부양가족 명세를 수정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직접 수정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본인 나이 다 맞고 총급여 6천이고 장애인이고 이 사람 장애인 체크돼 있고 경로우제 자동으로 돼 있고 배우자도 특별하게 총급여가 300밖에 안 되니까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 없고 해서 보니까 다 세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릴 거 없어. 여기 건드리라면 이거 보고 건드리는 거고. 자, 없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이겁니다. 신용카드 있고 의료비 있고 기부금 있고 연금 있고 월세 있죠.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지. 두 개 있지. 보험료 없죠. 보험료 없고 교육비가 없어.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다 입력했는데 그것도 여기다 입력이 안 돼. 그래서 요 두 개를 여기 보험료 자리, 여기 교육비 자리에 입력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각자 탭에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험료 있죠? 이게 메뉴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훨씬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 더하기를 안 해도 되니까. 자, 보세요, 이제. 본인의 생명보험 괜찮죠? 본인 거야. 그 다음에 저축성은 안 되죠. 아버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아버지가 소득 금액이 없는 사람이지 100만 원 이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치는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더하기해서 한꺼번에 쳤잖아요. 근데 여기다 놓고 자, 사람을 고르는 거야. 이 대리가 본인이고 아버지가 이호영이니까 이렇게 골라가면서 자, 여기 들어가서 더블 클릭합니다. 지금 본인 이 대리를 선택한 겁니다. 거기에 생명보험 120이니까 여기 일반보장성 장애인 여기다가 120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죠. 아버지를 선택합니다. 이호영. 그리고 여기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일반이면 여기다가 장애인이면 여기다가 장애인 전용이니까 150 이렇게 쳐주시고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리는 여기에 아버지는 여기에 이렇게 지키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여기서 다 해결하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안 되는 거 되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 아들로 몰아서 가야 되겠죠. 중학교 등록금 70만 원 괜찮죠. 현장 체험 학습비가 50인데 현장 체험 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까지니까 여기는 30만 원이다.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이죠.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 아들 차 태형을 선택하고 70에 30에 50이니까 15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아들 차 태형을 선택하고요. 금액이 150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비 자리에 누구 교육비인지를 꼭 선택해야 돼. 보니까 취약전 아동 아니고 초중고등학생이죠. 그러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딸 미술학원이네요. 딸이 차태이고 여기가 6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취약전 아동의 미술학원 월단위 실시 괜찮죠? 공제 가능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직계 전속의 방송통신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 하나 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태희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금액을 30만 원을 씁니다. 그리고 얘가 취약전 아동이니까 여기 아래 도움말 보고 여기 있죠? 취약전 아동 1번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육비를 입력한 거예요. 보험료 입력했죠? 교육비.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가보면 여기 보험료 자리, 교육비 자리 이렇게 빨간불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지출금액,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에 반영을 하려면 여기 부양가족 탭 블록이라는 걸 눌러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바로 자동 계산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교육비하고 보험료 입력하고 누르고 신용카드 입력하고 누르고 의료비 입력하고 누르고 기부금 입력하고 누르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누르시면 돼. 이해되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끝났죠? 부양가족 탭 여기 수정사항 있으면 하고 교육비하고 보험료하고 교육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보러 갈게요. 신용카드도 되는 사람 골라서 사람 자리에다가 찾아서 넣으시면 돼. 자, 그래서 신용카드 보니까 본인이죠. 2천만 원인데 자동차 리스료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빼야 되겠지. 그럼 나는 1,700만 원짜리구나. 거기다가 이 신용카드 자리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불카드가 1,500인데 전통시장에 500 들어있으니까 배우자가 누구냐? 배우자가 차민수죠. 요 사람에 여기 전통시장 자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직불카드 자리 넣어주고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돼. 차민수. 그 다음에 신우이 차민영이죠. 신우이는 형제자매는 카드 공제 안 되죠.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를 자리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신용카드가 2,000 중에서 300을 뺀 1,700만 원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차민수를 선택하고 배우자 직불카드가 1,500인데 전통이 1,500 들어있으니까 여기다 1,000 치고 전통시장에 500 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연말정산 가서 뭐 꼭 누를 필요 없다는 얘기야. 얘는 지금 자동으로 가 있죠? 누를 필요 없고 한꺼번에 누르면 되니까 의료비 볼게요. 자, 본인의 건강검진비 50만원 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의 시력 교정용 컨택트 렌즈 구입비, 렌즈 안경 구입비는 1인당 50만원이죠. 그러니까 50 합치면 본인은 100만원이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아들 질병 치료 목적의 병원비 괜찮겠죠. 200. 그 다음에 아버지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 괜찮습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다 냈답니다. 본인이 내니까 공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F2키 눌러서 본인 거 먼저 치시면 되겠죠. 이대리. 그 다음에 자료는 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라고 보고 건수 필요 없고 금액 본인이 100만원. 엔터 쭉 치고 그 다음에 F2키 눌러서 아들 차태영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자료라고 보고 금액은 200만원. 실손보험 있으면 넣어서 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호영 국세청 자료 65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부금 보겠습니다. 기부금이 절차가 좀 복잡하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시면 되겠고 일단 본인의 정치자금 괜찮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 교회 헌금 지정기부금 괜찮습니다. 자, 여기 가서 기부금 입력 탭, 조정 탭 이런 순이에요. 입력 탭 들어가서 F2키 누르고 사람 찾습니다. 본인 이대리. 그 다음에 유형에서 F2키 누르면 특례니 얘가 이제 예전 법정이었다는 얘기죠. 정치자금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다 현물은 아니니까 돈으로 했다고 생각하시고 인적사항 없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대상 기부 금액을 씁니다. 30만원 10만원 초과 이런 거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꺼번에 넣으면 다음 칸에서 다 분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F2키 누르면 아버지죠. 여기서 끝내고 다음 사람 골라야 되겠지. 아버지 이호영을 선택하고 자, 유형 F2키 눌러서 종교단체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라는 칸 자체가 안 뜨죠. 종교단체 선택하고 더 쉬워졌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공제대상 기부금 200만원 치시고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기부장려금 신청 금액은 뭔지 모르셔도 돼요. 제가 교재에 써드리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조정이라고 누릅니다. 기부금 조정 눌렀죠. 두 건 왔고 소멸 금액, 2월 금액 이게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눌러서 예. 그 다음에 공제 금액 반영. 여기 보니까 10만원과 20만원 자동 분리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넣으라는 얘기지. 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닫고. 자, 그러면 입력 탭, 조정 탭에서 계산 끝나서 올해 다 공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끄면 되죠.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연금저축 탭 하시고 월세 탭 하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옵니다. 지금 여기 하나 빨간불 들어왔죠. 한꺼번에 이렇게 부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여기 계산 뭘 해서 이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자리에 요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찍혀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채점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보고 정과장 1900, 5400, 만 40세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정과장 들어가 보면 1900, 5400이 돼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전근무지가 있으면 소득명세 치고 없으니까 놔두고 부양가족 탭에 들어가서 여기 인적사항 확인하고 뭐 이거 건드리라는 얘기가 없죠. 보니까 주민번호 다 맞고 총 급여가 500만 원이니까 근로소득만 있으면 배우자 공제되는 거죠. 그렇게 다 맞게 돼 있어. 14살짜리니까 자녀라고 체크가 돼 있고 여기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부터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보험료하고 교육비 치기로 했죠. 보험료 더블 클릭합니다. 사람을 골라야 되겠지. 여기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대상자가 다 있구나. 남호현, 정과장, 정부천. 그래서 일단 자동차 보험이 남오현입니다. 자동차 보험 공제되겠죠. 남오현을 선택해야 되겠지. 딴 사람 쓰면 안 되고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가 60만 원 닫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 정과장 저축성은 안 되겠죠. 그럼 정과장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20만 원을 여기다가 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교육비 보겠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정국환, 정국환이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정국환의 대학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겠죠. 영어학원 정부천, 정부천이가 누구냐? 14살짜리죠. 14살짜리의 사설학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부천 14살짜리의 교복 구입비 괜찮겠죠. 그런데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천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50만 원만 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14살짜리니까 여기 초중고 2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 정여천 취약전 아동이죠. 사설학원 태권도 학원 교육비 공제됩니다. 그래서 60만 원 쳐주고 취약전 아동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신용카드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2200 정과장 선택하고 2200인데 라식 수술비가 포함됐대요.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정과장 2200 그대로 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남오현이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배우자죠? 배우자 소득금액 제한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불카드니까 직불카드에다가 놓고 치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됐대요. 보험료는 카드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60을 뺀 540이라고 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부천이가 아들이죠. 아들 정부천인데 현금 영수증 55. 현금 영수증이 55인데 고속에 전통시장에 30 들어있더래. 그러면 여기다가 전통시장에 30 치고 나머지가 현금 영수증이죠. 25만 원 이렇게 칠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의료비 탭 갑시다. 정국환이가 본인이죠. 아니 정국환 본인이 아니지. 정국환 직계 존속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위암 수술비 공제되겠죠. 정국환 선택하고 국세청 자료라고 보고 금액은 400. 그 다음에 정여천이가 두 번째 아들이네요. 한약 치료 목적용이니까 괜찮습니다. F2키 눌러서 정여천 고릅니다. 국세청이라고 찍고 금액은 50. 치료 목적용은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입니다. 라식 수술 정과장 라식 수술 카드 사용. 의료비는 카드하고 중복되니까 의료비 공제됩니다. F2키 눌러서 정과장 본인을 선택하고 라식 수술 80만 원. 자, 그 다음에 치아 미백 수술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탭으로 갈게요. 입력 탭부터 하는 겁니다. 기부금 입력부터 조금만 당길게요. 사찰 정국환의 사찰이야. 정국환이 누나 아버지죠. 소득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F2키 눌러서 정국환 찾고
유형이 F2키 눌러서 종교단체 기부금 금전이라고 하고 금액은 20만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본인의 정치자금이죠. 정과장 확인 누르시고 유형 F2키 정치자금 금전 공제 대상 금액은 25만원 전체를 다 칩니다. 여기서 쪼개는 게 아니니까. 자, 다 됐죠?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탭으로 가서 공제 계산 금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불러오기 예. 공제 금액 반영 예. 그러면 10과 15를 쪼개서 110분의 10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한다. 저장 종료. 됐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 있어요. 연금저축 등 탭에 가서 자, 연금저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상자가 정과장이고 하나는 남호현이야. 남호현이가 누구냐? 배우자죠. 자, 연금저축은 본인 명의가 아닌 것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연금저축 선택하고 코드는 우리은행이라고 찾으시면 되겠네요. 우리은행. 그 다음에 계좌번호 123 4567 89000 납입 금액 300만원짜리 됐죠? 이거는 남호연이가 대상자인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다 왔죠? 그 다음에 업적 월세도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가서 지금 한 번도 안 불러왔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부르시면 된다는 얘기야.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예. 그러면 끝났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금액만 확인하시면 된다. 문제 3번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서부장 104번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입력하시오. 부양가족 사항 본인부터 처제까지 본인의 총급여 6천만 원은 여기 있는 걸 얘기합니다. 부양가족 가볼게요. 여기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시오 라고 출제를 하려면 여기를 다 부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서정손 씨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되니까 부가 맞고 그 다음에 이예지는 일용 근로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장애인으로 잘 돼 있고 나머지 다 소득 없고 얘는 나이가 22살에서 부로 돼 있고 그러니까 건드릴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보험료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놓고 자, 아버지 서종손 보장성 보험까지는 괜찮은데 피보험자가 이제 서종손 씨를 위해서 내가 계약자야. 근데 이 서종손 씨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서종손 씨를 이렇게 선택하고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들은 커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서종손 씨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니까 아예 커서가 막혀 있습니다. 되셨죠? 입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녀 서가연 보장성 보험 피보험자 서가연 계약자 나. 그래서 나는 서부장에다가 입력한다고 지금 교재에 오타가 났는데요. 서가연을 선택하고 입력해야 됩니다. 서가연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서부장이 아니라. 교재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만원. 일반 보험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비 보겠습니다. 여기 놓고 누구냐? 처제부터 볼게요. 처제 신한슬. 대학교 공제 가능하죠? 나이 제한 없으니까 500만원에 3번 대학생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 서가연 14살짜리네요.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만원까지 방과 후 학교 수업 괜찮습니다. 그러면 서가연은 60만원 그 다음에 초중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나연 유치원 수업료 240 방과 후 과정 특별활동비 포함 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태권도 수업료 주 5일 수업 괜찮습니다. 그러면 240에다가 60을 합친 300만원 취약전 아동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신용카드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모두 다 본인이래요. 그러니까 나만 선택하고 이제 자리만 찾으시면 되겠죠. 카드 2천만원, 전통시장 50만원 따로 저쪽에다 치고 회사 경비 200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제거시키고 그러면 남은 게 1800인데 50을 저쪽에 전통시장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나왔죠. 중고자동차 구입 비용 800만 원 중에서 10%만, 즉 80만 원만 현금 영수증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태권도장 수업료 60만 원, 선아연의 교육비. 이 선아연이 몇 살짜리인가 봐야 되겠다. 취약전 아동이면, 취약전 아동이니까 이 태권도장 수업료는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80에 60, 140 됐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2000에서 200을 뺀 1800에서 50을 빼야 되니까 1750에다가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50을 넣어주고 그래서 1800이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에 중고자동차 80만원과 태권도장 60을 합쳐서 14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의료비 보겠습니다. 어머니 이예지 백내장 뭐 특별하게 기본공제가 아닌 사람이 아니니까 장애인이죠. 어머니 F2키 눌러서 이예지를 선택하고 장애인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네요. 국세청이라고 선택하고 금액은 백내장 수술 80에 치료 목적 한약이니까 공제됩니다. 110만원. 그래서 금액이 여기 장애인 자리에 집계가 된 거예요. 여기 장애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배우자 신한나 F2키 눌러서 신한나 국세청 금액이 건강진단비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탭으로 갈게요. 기부금 입력 탭부터예요. 본인의 정치자금 자, F2키 눌러서 본인 찾습니다. 유형 F2키 눌러서 정치자금 금전이라고 하시고 금액은 20만원 통째로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처제의 F2키 기부금은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소득만 없으면 처제의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특례 금전 금액이 50만원 됐죠? 이제 기부금 조정 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공제금액 계산을 클릭하시고 불러와가지고 계산 구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 누르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종료. 그러면 50, 20 다 공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없고요. 월세액 있습니다. 월세액 탭에 가서 여기다가 인적사항만 치시면 되겠죠. 임대인 이름 치고 유형은 단독주택, 여기 밑에 단독주택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약면적 80평방미터,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9 개시기간이 22년 0601부터 2024 05 31 연간 월세액 매월 80만원씩 해서 23년 총액이 960이래요. 9600 플러스 쳐주시면 되겠죠. 네, 다 했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쭉 다 여기 가서 한꺼번에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오기 예 하시고 그리고 여기 찍혀있는 금액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에다가 쭉 확인하고 저장하시면 되겠네요.